오늘 제가 플레이할 시나리오는 알모시 아르파드입니다. 헝가리의 한 시작점 알모시. 알모시의 전설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어느 밤 그의 어머니 에메시는 꿈을 꾸었죠. 푸르리라 불리던 신성한 새가 내려와 그녀의 몸에 머무는 꿈이었어요. 그 순간 그녀의 태중에서 한 줄기 강이 서쪽으로 흘러갔습니다. 9세기 말 유라시아의 초원은 불안정했습니다. 그 무렵 마자르족은 오랫동안 하자르의 그늘 아래 있었어요. 그들은 하자르의 조공부족으로 살며 때로는 용병으로 때로는 방패막이로 존재했죠. 하지만 하자르의 그늘은 더 이상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동쪽에서는 페체네그족이 밀려오고 남쪽에서는 비잔티움 제국이 세력을 넓히고 있었어요. 점점 척박해지는 초원의 땅은 더 이상 그들을 품어주지 않았죠. 이제 마자르족은 결단해야 했습니다. 서쪽으로 가자. 하늘이 허락한 땅이 그곳에 있나니. 그리고 마침내 계시를 받은 자 알모시가 나설 차례였어요. 도전과제 알모시가 간다. 원제는 올머스트 대열이죠. 그런데 왜 하필 간다였을까요? 솔직히 알모시가 있다 혹은 거의 다 왔다 이런 번역은 힘이 없습니다. 번역가도 이를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짧고 단단하게 앞으로 질주하는 그 맛을 살리려면 결국 간다여야만 한다는 것을요. 하지만 이 호기로운 제목 뒤에는 싸늘한 조건이 숨어 있었습니다. 알모시 아르파드로 헝가리를 형성하고 기독교로 개종하라. 얼핏 단순해 보이지만 여기엔 치명적인 족쇄가 채워져 있죠. 플레이 도중 알모시가 사망하는 순간 도전 과제는 그대로 잠겨버리거든요. 말 그대로 알모시가 먼저 가면 나도 못 가는 상황. 그러니 플레이하실 때 이 점 반드시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직접 게임을 플레이하며 이야기를 이어가 볼까요? 게임에 들어가자마자 우리는 불가리아와 전쟁 중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예전에는 결단 탭에서 카르파티아 횡단을 실행해야만 판노니아로의 이주전쟁이라는 일회성 특수 명분을 얻을 수 있었고 그 명분을 바탕으로 불가리아의 전쟁을 선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모든 준비 절차가 사라졌죠.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제 나름으로 추정해보자면 이번 전쟁이 불가리아 전체를 집어삼키는 정복 전쟁이 아니라 그들의 영토 중 판노니아 지역만 떼우는 이주전쟁이기 때문일 겁니다. 실제로 불가리아가 분할 등의 문제로 판노니아 영지를 상실하게 되면 전쟁에서 승리하더라도 가져올 땅이 하나도 없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 패러독스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길을 터준 게 아닐까 싶습니다. 어차피 쓸 거면 딴짓하지 말고 일단 2주부터 해 라는 식으로 말이죠. 아무튼 이 변경 덕분에 게임 시작이 곧 전쟁 개전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만들어졌고 플레이 템포는 훨씬 빨라졌습니다. 게다가 원래라면 위신 1000이라는 막대한 비용을 내야만 얻을 수 있는 명분을 이제 공짜로 쥐어준 셈이니 플레이어 입장에서도 확실히 이득이죠. 패러독스의 유저 친화적 태도 아주 좋아요.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이제 승리의 깃발을 꽂으러 갈 차례죠. 여기서 우린 패러독스의 또 다른 배려를 느낄 수 있는데요. 놀랍게도 수도에 군대가 이미 뽑혀있는 겁니다. 보통의 영주라면 부대 소집을 누르고 징집병들이 모이기까지 지루한 시간을 견뎌야 했죠. 소집 규모에 따라 집결 시간이 비례하므로 이는 나름 고증이라면 고증일 텐데요. 하지만 알모시 군대는 다릅니다. 4700기의 기마 군단이 모든 준비를 마친 채 우리의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죠. 별다른 조정도 필요 없어요. 그저 말머리를 불가리아로 돌리면 됩니다. 마침 국경 근처에서 얼쩡거리는 적군이 보이죠. 병력은 고작 우리의 절반. 이거 전투는커녕 일반적인 사냥이 되겠군요. 망설일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곧장 돌격합시다. 그리고 그 사냥 끝에서 우리는 최고의 전리품을 얻었죠. 바로 적의 지도자를 생포한 거예요. 전쟁 끝. 이제 요구 압박 버튼만 누르면 됩니다. 전쟁에 뭐 일이 싱겁냐고요. 사실 크킹에서 전쟁을 끝내려면 승전 점수를 100점까지 쌓아야 합니다. 점수는 수도나 영지를 점령하거나 전투에서 승리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쌓을 수 있죠. 하지만 이 같은 방법들만으로는 100점을 채우기 쉽지 않아요. 물론 단 하나의 예외도 존재합니다. 그건 바로 생포. 방금처럼 적의 지도자, 즉 왕을 잡는 순간 그 즉시 점수는 100점이 되죠. 이건 단순한 게임적 허용이 아닙니다. 왕이 잡히면 나라도 잡힌다는 중세 유럽이 직접 겪고 인증한 현실 고증이에요. 제 채널의 프랑스사 영상에서도 다룬 적 있죠. 실제로 백년 전쟁 당시 프랑스 국왕 장 2세가 잉글랜드의 포로로 전락하는 바람에 아키텐 공국을 빼앗겼다고요. 이후 수도 파리를 포함한 북부까지 점령당하게 되는데 훗날 이러한 국난을 극복한 인물이 있었으니 그녀가 바로 그 이름도 유명한 잔다르크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우측 상단의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지루한 공선전도 소모적인 추격전도 없이 적장의 목덜미를 움켜쥐었습니다.
단 한 번의 교전으로 역사의 흐름을 바꿔버린 것. 이게 얼마나 효율적이고 유목민다운 결말입니까? 요구 압박을 눌러보면 판노니아 분지 안에 있는 보리스 왕의 모든 자기를 통째로 손에 넣게 됩니다. 물론 판노니아 밖의 영토는 모두 잃어버리죠. 얼핏 보면 조삼모사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이건 분명 남는 장사입니다. 맨손으로 시작해 공자기와 왕위를 공짜로 얻었으니까요. 일종의 성공적인 부동산 알박기가 끝난 셈이죠. 그리고 우측 상단을 보시면 직할령이 너무 많다는 경고가 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굳이 정리하지 않을게요. 왜냐하면 직할령이 많을수록 징집할 수 있는 병력의 규모도 함께 커지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남은 조건은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뿐. 지금 직할령 조정을 고민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그건 바로 군대를 소집하는 동안 병력 규모에 비례 유지비가 계속 빠져나간다는 거죠. 이대로라면 파산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벌어야 합니다. 그것도 가장 유목민다운 방식으로요. 갑시다. 크킹 최고의 꿀땅, 제국의 심장, 몽골 주차 끝내 점령하지 못한 그 도시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성벽을 두드리는 투석기의 소음을 배경음악 삼아 이번 도전과제의 마지막 관문인 개종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역사 속 헝가리는 로마 가톨릭, 즉 천주교를 선택했죠. 하지만 크킹 속 하느님은 조금 더 관대해요. 놀랍게도 기독교 계열이라면 무엇이든 그 종류를 가리지 않고 개종 조건에 충족합니다. 천주교, 정교회, 콥트교, 아르메니아 사도교회 등등 그 어떤 십자가를 쥐더라도 상관없죠. 이 관용의 배경에는 세계교회주의라는 독특한 시스템이 있어요. 이것은 단순한 게임 용어가 아닙니다. 그리스어 오이쿠메네, 즉 기독교 신앙의 보편성과 다양성을 인정하며 교파 간 대화와 연합을 통해 신앙 공동체의 통합을 지향하는 역사적 운동을 뜻하죠. 우리는 예복의 색깔만 다를 뿐 결국 같은 신의 자녀다. 실제로 존재해온 거시적인 관용이에요. 게임은 이 미묘한 관계를 정교하게 구현했습니다. 세계교회주의 교리를 공유하는 교파끼리는 서로를 죽여야 할 적대 관계가 아니라 조금 길을 잃은 미혹된 양으로 여기죠. 천주교가 정교회의 성전을 선포하지 못했던 이유도 바로 이 최소한의 선이 존재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번 도전 과제도 꼭 천주교여야만 한다는 식의 제한을 걸지 않고 기독교라는 큰 우산 안에 들어오면 충분하다는 방식으로 설계된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건 이러한 신학적 관용이 게임에서는 잘 지켜지는 반면 현실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죠. 대표적인 비극이 바로 제4차 십자군 전쟁입니다. 성지를 탈환하러 떠났던 십자군은 심각한 자금난, 즉 돈 문제에 봉착하자 같은 십자가를 댄 형제들에게 칼을 겨누었어요. 그 첫 번째 희생양이 바로 달마티아의 항구 도시 자다르였죠. 당시 자다르는 독실한 기독교 국가인 헝가리의 영토였습니다. 하지만 십자군의 전주였던 베네치아에게 자다르란 자신들의 무역을 방해하는 눈엣가시에 불과했어요. 결국 베네치아는 빚에 쪼달리는 십자군을 부추겨 같은 기독교 도시를 약탈하게 했죠. 소식을 들은 교황 인노첸시오 3세는 격분했습니다. 자다르는 엄연한 가톨릭의 울타리 안에 속한 하느님의 어린 양들이 사는 도시였죠. 자신의 이름으로 소집된 십자군이 이교도가 아닌 같은 십자가를 맨 형제들에게 칼을 꽂은 거예요. 이것은 상식의 붕괴이자 교황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결국 인노첸시오 3세는 초강수를 두고 말아요. 불과 얼마 전까지 축복을 내렸던 십자군은 물론 배후 조종자인 베네치아까지 싸그리 파문해버린 거죠. 하지만 이 파문장은 교황의 의도와 정반대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십자군에게 파문이란 벌이 아닌 해방이었어요. 이미 교회에서 쫓겨난 마당에 더 이상 신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진 거죠. 목줄 풀린 맹수가 된 십자군은 거침없이 동쪽으로 향했고 기어코 비잔티움의 심장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찢어 발겼습니다. 수천 년의 유산이 불타는 그 아수라장 속에서 베네치아는 막대한 부를 챙기며 아드리아해의 여왕으로 화려하게 등극해요. 이 비극적인 역사를 이해하면 크킹의 동서대분열 수습 결단도 명쾌해지죠. 게임 속에서 우리는 이 결단을 통해 너희는 더 이상 우리와 같은 집안이 아니다 라고 선언할 수 있습니다. 즉 상대 교파에게 붙어있던 세계교회주의라는 면죄부를 찢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형제였던 관계는 다시 이단으로 규정되고 비로소 합법적인 성전이 가능해집니다. 물론 반대로 우리가 전세계 기독교도에 공적이 되어 십자군을 맞을 수도 있다는 리스크를 감수해야겠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결단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거창한 결단의 조건들은 까다롭기 짝이 없고 그 끝에서 기다리는 보상은 고작 열성 25%와 세계교회주의자라는 칭호 한 줄뿐이거든요. 로마 제국을 재건하려는 낭만이 목적이 아니라면 실속은 거의 없는 셈이죠. 그러니 복잡한 신학 논쟁은 집어치우고
우리는 딱 하나만 기억합시다. 꼭 천주교가 아니어도 돼요. 정교회든 켈트교회든 콥트교든 상관없죠. 그저 세계교회주의라는 거대한 우산 밑으로 슬쩍 들어가기만 하면 알모시의 도전과제는 완성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개종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크킹에서 개종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가장 정석적인 방법으로 종교 탭을 열고 원하는 신앙을 선택해 신앙도를 지불하고 개종하는 방법이죠. 신앙도는 매달 조금씩 쌓이지만 임의로 모으는 방식도 존재합니다. 순례를 떠나거나 혹은 누구를 처형하든가. 물론 처형으로 신앙도를 얻는 건 모든 종교에서 허용되는 건 아니라 인신공양이나 섬뜩한 기념제 같은 교리가 있을 때만 가능해요. 그런데 이 모든 설명을 길게 늘어놓는 게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교의 개종 비용은 고작 250. 알모시는 시작 신앙도가 500이니 마음만 먹으면 게임을 시작하자마자 바로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셈이죠. 그러니 신앙도를 어떻게 쌓느냐를 고민할 필요 자체가 없어요. 두 번째 방법은 조금 더 유목민다운 해결책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믿는 여성을 포로로 잡아 첩으로 들이는 거죠. 알모시는 유목정의 특성상 외부 신앙을 가진 여성과 평화롭게 혼례를 맺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의 혼례장은 언제나 전쟁터 위에 펼쳐집니다. 말발굽으로 전장을 짓밟고 흩날리는 먼지 속에서 한 사람을 데려와 첩으로 삼는 것. 이렇게 얻은 첩과 상호작용을 통해 신앙도 지불 없이 가장 손쉽고 가장 빠르게 개종할 수 있죠. 어차피 불가리아와 전쟁 상태로 시작하니 그저 기회만 잡으면 돼요. 세 번째는 이벤트를 통한 개종입니다. 보통 지나친 스트레스로 촉발되며 대체로 이단성에 짙은 종교로 넘어가곤 하죠. 특히 기독교 양자로는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기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마침 운명은 우리에게 특별한 손짓을 보내왔어요. 옆 동네 신사께서 수녀 한 분을 보내주신 겁니다. 저도 이건 처음 보는 이벤트라 저장 한번 해두고 눌러볼까요? 네, 오늘 준비한 알모시가 간다 도전과제는 대성공! 분명 기뻐해야 할 상황인데 묘하게 허무하네요. 이대로 끝내기엔 살짝 아쉽죠. 그러니 판도학적 올바름 한번 지키고 넘어갑시다. 일단 개종 전후로 살포시 불러오기를 하고, 제가 크킹을 하면서 늘 느끼는 건데 천주교는 성지를 잃으면 거의 본능처럼 대성전을 선포하더라고요. 그래서 헝가리 규범 권역을 쓸어 담는 동안 로마까지 정복해서 한번 성전 버튼을 강제로 눌러볼까 합니다. 왜 굳이 천주교와 싸우려 하느냐? 교황이 성전을 준비할 수 있다는 알람이 뜬 뒤에 우리가 천주교로 개종해버리면 성전의 목표는 로마에서 예루살렘으로 변경되기 때문이죠. 이러면 우리도 성전에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고, 여기에 성전을 승리로 이끌면서 공헌도를 싹 쓸어 담으면 우리가 지정한 인물을 예루살렘의 왕으로 앉힐 수도 있어요. 이 경우 해당 왕은 신성군주 특성이, 참여한 기사들은 십자군 특성이 부여되니 일석삼조죠. 문제는 이놈의 천주교가 제가 규범 권역을 몽땅 가져가고 성지를 2개나 털었는데도 성전을 시작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보통 성지를 잃고 7년에서 8년 정도가 지나면 성전이 발동되는데 이번엔 제가 너무 빨리 정복해버린 탓인지 오히려 기다리는 신세가 됐네요. 어쩔 수 없이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그래도 헝가리는 만들었으니까 이번 플레이는 충분히 제 몫을 다했다고 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슈트반 1세 이후의 헝가리, 그 격동의 시대를 열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좋아요와 하입은 영상을 제작할 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유튜브 멤버십도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